안녕하십니까. 정형검술사무소의 송민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원고분들 75분 정도를 대리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분들의 제안으로 별도로 소송을 추가로 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오늘은 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순이었죠. 쿠팡 측의 이제 통지와 개인정보위원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쿠팡 내부 사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3천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쿠팡 측에서는 얘기는 했다가, 그 뒤에 그 언론 공지를 통해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3,000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자기들은 다 회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자라고 한다면 책 부분도 아니고 복사나 전송이 너무나 수월한 파일 정보가 모두 회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형사 처벌이나 확정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쿠팡 측의 통지와 언론 공고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인용까지 가기 위해서는 4단계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냐, 그리고 유출이 되었냐, 그 부분에 대한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고의가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나, 입증 책임이 전가되나, 아니면 법정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단계입니다. 우선은 유출된 정보를 언론기사 내용으로 보면 성명, 이메일 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상 2조에 보면 성명이 개인정보임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를 포함시켜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본다면 개인정보가 명백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가 되는 정보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메일 등이 유출이 되어 있는데, 쿠팡 가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원아이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제를 썼을 때 쿠팡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쿠팡페이에 대해서 결제 방법은 원아이디 정책을 통해서 이메일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추가 결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를 봤었을 때 이 원아이디 정책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유출이 되었냐라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인정된 사실은 외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해서 성명이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쿠팡에서 언론 공지를 했었을 때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다 라는 좀 약간 빈약한 주장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위법행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약간 단어 선택을 좀 유하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을 통해서 유출이라고 정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법행위냐 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만약에 맞았다라고 치면
홍길동이 저를 송인욱 변호사를 기본적으로 폭행할 의도가 있었고 인식도 있었고 아니면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해서 과실 상태에서 송인욱에 대한 가해행위를 가했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이 입증 책임이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고 이 부분 자체가 유출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오히려 반증으로 입증을 해야 되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가됐다고 한다면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2 규정에는 법정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전가가 됐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손해액 자체를 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손해액, 즉 내가 어떤 손해액을 입었다라는 부분을 주장 입증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다른 회사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다른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났었을 때 손해액 중 위자료 부분이 보통 1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었는데 이 손해, 정신적인 손해,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1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었고 50만 원까지 인정된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결제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결제가 돼서 재산적인 피해가 입은 그런 경우에는 손해액이 조금 올라가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의과실이 인정이 되고 정신적인 충격이 이 정도라고 주장 입증을 해서 법원에서 이 정도 금액을 인정을 해줬는데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이에는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즉 손해액 입증, 손해액 주장 부분이 조금 수월해졌다는 부분이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 의무 규정이 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해진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비용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명확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면 비용으로 생각했던 금액을 지출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가 그 뒤에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 자체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위화적 효과를 주고 피해 변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권 관련해서 손해배상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